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님을 인터뷰했더라고요.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긴데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을 이야기하셨기에 이 영상에서는 그 인터뷰 내용들 중에서 부동산 부분만 발췌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1월 13일 안재승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입니다. 일단 이 인터뷰를 한 언론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중동 또는 한국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신문과 같은 친부동산 매체는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죠. 질문 내용들 조금 보면 부동산 가격 안정, 주택 임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다소 센 주문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은 부동산 정책, 시장 전반에 관해서 한겨레 신문의 안재승 논설위원이 질문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태의 인터뷰였고요. 전문을 다 읽자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한 부분들 정도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주택시장 동향은 어떠냐. 아직까지 하락으로 갔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8.2 대책, 그 다음에 2018년 9.13 대책 때에도 6주 정도가 지나서야 시장에 안정적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방향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 114 윤지혜 연구원이 했던 얘기하고 같아요.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의 의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정부가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을 투기라고 보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출로 부동산을 사고 다시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체에 위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서 정부가 물러서지 않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초법적 조치다, 반시장적 조치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위헌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는 국민 주거안정 공익이 고가주택 구매를 위한 개인 대출의 필요성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초법적 조치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요. 집값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냐? 12.16에도 집값이 안정 안 되면 수요, 공급, 청약 등 모든 제도 개선을 놓고 보고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일각에서 얘기된 주택거래 허가제 검토하고 있냐? 며칠 전 돌았던 찌라시에 이 내용이 있었죠. 며칠 전 돌았던 찌라시에서의 주택거래 허가 기준은 자금 출처 등 미리 한번 싹 살펴보고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이후에 주택거래 허가를 내주고 그 허가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찌라시 보고 진짜 이건 아닌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질문에 대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는 않겠지만 주택거래 허가제한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다. 그러나 고가주택 구입, 자금 출처 등은 꼼꼼하게 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에서 10년 보유 다주택자 물건들 매물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기로 했죠. 이 물량 해봐야 얼마나 되겠냐, 효과 별로 없을 거다. 그리고 6개월도 너무 촉박하다. 이 의견에 대해서 10년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가 서울에 12만 8천 호 정도 있고 이 숫자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 동안 서울 평균 입주 물량 32,000호의 4배 정도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량들만 나와도 재고주택 매물 공급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 예를 들자면 뭐 10년을 8년이든 6년이든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혜택을 더 주는 부분들 이런 거 고려치 않고 있고 2020년 6월 말로 종료기간 정해져 있는 기간도 그 이후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거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12.16 부동산 대책에서 걱정하는 게 공급이 줄고 있어 결국에는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공급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어떻게 보느냐. 공급을 입주 물량하고 분양 물량으로 나눠보면 입주 물량은 부족하지 않고
분양 물량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원인은 중공업 분양, 통매각 등 분양가 규제에서 벗어나려던 민간 분양 사업장들의 움직임 때문이었고, 이미 사업 막바지들 사업장들, 분양을 꼭 해야만 하는 사업장의 물량이 13만 1천호 정도 있기 때문에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중공업 지역의 규제 완화 등으로 추가 공급 확대할 수 있을 길도 열었기 때문에 공급 문제는 문제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나서도 공급이 줄지 않았다. 2008년과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줄었는데 2010년부터는 그 전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됐다. 그 상황 인식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약간 반론을 제기하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코멘트입니다. 2010년 이후에 그 전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됐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2007년 말까지 많은 사업장들이 사업시에 인가받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밀어넣고 받고, 그 물량들이 2008년부터 이주를 하기 시작해서 실제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했던 거는 2009년 이후 2010년 11년 이때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2010년부터 그 이후 기간 동안은 1차 뉴타운, 2차 뉴타운, 3차 뉴타운, 그리고 2004년 처음 지정했었던 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 예정구역들, 정비구역들, 이 물량들이 정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2010년 이후에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문제는 지금은 뭐냐면 서울시 안에 신규 지정한 정비 예정구역 또는 재개발 정비구역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 이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관처 전후 물량들은 넉넉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서울시가 생각하는 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를 해서 선분양에 나설지, 아니면 분양 시기를 미뤄서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도 후분양을 택할지는 사업 시행자들, 조합들이 선택할 몫이고요. 자, 다음은 종부세 관한 내용입니다. 보유세 증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종부세 인상을 전면 저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입법 차질 빚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종합부동산세가 만들어진 2000년대 중반에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쉽지 않을 거다, 언론에서 시끌시끌하고 그랬었는데 안 되고 뭐 그런 거 없더라고요. 뭐 이번엔 어떨지 봐야겠지만요. 자, 한편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주요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 대책 내놓을 때마다 내놓지 말고 언제까지 어느 정도 올리겠다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보유세 문제는 국토부 업무가 아니어서 언급하기 부담스럽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20년 연말 정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공시가격을 낮추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높이겠다는 얘기겠죠. 거기에다 증세는 계속 이야기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보유세 세금 더블 콤보는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주택 보유 공직자는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위공직자들 다주택 처분하려는 움직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다들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었던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고민들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집값은 안정 수준이 아니라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최근 짧은 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지역의 경우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그럼 상당 수준이 얼만큼이냐,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부담되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모호한 기준이네요. 실수요자, 부담이 되지 않는, 대체 얼마란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 지방 집값 양극화 더 심해졌고, 3기 신도시 건설하고 GTX 광역급행철도 확장하기로 한 거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 가속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혁신도시 지정, 지방 산업단지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면, 지역 경제력이 뒷받침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 국가 균형 발전과 별개로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개선을 위한 GTX 반드시 필요하다. 수도권 안에서 경제 중심이 다원화되어 있지 않고 특정 지역으로 쏠림이 있기 때문에 경제 중심지들을 이어서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할 수 있는 교통 대책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임대가격 불안과 임대차 보호 대책 관련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전월세 상환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질문했는데 이 내용은 법무부 소관이래요. 그리고 베를린시가 2019년 중반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 5년간 동결시키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과감한 발상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베를린시처럼 5년간 임대료 동결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나 베를린시처럼 임차인 보호 정책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임대차 시장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가, 다주택 소유 현황 등 기본 데이터를 쌓아 놓아야 정책이 작동 가능한데 현재는 그러한 토대를 만드는 기간이다.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지역 임대차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적정 임대료 수준에 관한 자료도 가지게 된다면 앞으로는 시행할 수 있는 시점도 올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베를린시에 관한 기사는 별도로 따로 꼭지를 떼내서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실패의 원인은 저금리, 유동성 과잉, 은행들이 자꾸 넘쳐나는 돈을 부동산 투자에 돈을 대주는 가계대출 중심으로 영업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올리는데 과도하게 금융을 차입해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금융대책들 빡세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될 만한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겠냐?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점수를 매기긴 그렇고 시장 안정, 실수요자 중심, 주거복지 세 가지 축으로 쭉 하다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하면 시장도 안정되고 주거복지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라고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답변 중에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난리가 날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큰 부침 없이 연착륙할 수 있었던 게 당시 참여정부의 LTV DTI 규제, 종부세 정책 도입의 영향이 아니었겠느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핀셋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추가 지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이러한 경향이 일관되게 갈 것으로 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인터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 인터뷰 기사 글의 댓글에 보면 악플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불안해진 것에 대한 성토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그래도 국토부가 많은 고민과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인터뷰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공감 가는 부분도 있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날이 서 있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들을 느낍니다. 모쪼록 이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이 맞아떨어져서 시장이 안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죠.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할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힌트들을 얻을 수 있을 좋은 인터뷰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인터뷰 또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부동산이었습니다.